선서 나 명버섯돌이는 구독자분들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하여 항상 독서하고 명상하고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많은 구독자분들과 공유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섯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신도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신도 요시하루, 일본의 의학 박사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야, 이 책은 진짜 근데 저자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시간이 되시고 혹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요 신도 요시하루 박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냉기와 과식, 이 두 가지로 함축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차가운 냉기를 없애고 그리고 과식하는 습관을 없애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다 없어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냉기가 있는데 왜 질병이 생기느냐? 여러분, 추운 데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추운 데 있게 되면 오들오들 떨리죠. 오들오들 떨리고 피부 색깔이 보면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모세혈관이 닦이는 거거든요. 추운 데 가면 체온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다 닫히죠. 닫히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죠. 혈액순환이 안 돼야 체온의 손실을 막으니까 잠깐 그렇게 추울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모세혈관이 닫히는 거는 괜찮은데요, 일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손발이 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이 계속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쭉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고속도로가 계속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항상 고장나는 차가 안 치워지고 계속 차가 갓길에 서 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고속도로를 막고 있다면 그쪽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겠죠. 그쪽에 있는 노폐물 배출도 안 되고 그리고 좋은 새로운 선진 문물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노폐물이 많고 그리고 영양분도 필요한데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기를 반드시 제거하라는 겁니다. 냉기를 반드시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 그리고 노폐물 배출을 꾸준하게 잘 해주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냉기가 제거되느냐? 신도 박사님은 반신욕을 굉장히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반신욕, 그렇게 전신욕이 아니고 반신욕,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죠. 두한조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반신욕이죠. 혹은 족욕이죠. 족욕을 하든지 각탕을 하든지 아니면 반신욕을 해서 하반신 아래쪽을 따뜻하게 하면 전체가 순환이 잘 된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구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기구가 왜 떠다니느냐 하면요, 따뜻한 공기를 모아서 그래요. 뜨거운 공기를 기구 안에 가득 채우면 뜨거운 공기가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공기가 저절로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엄청나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바가지에다가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 바가지가 자꾸 위로 올라 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면 저절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것과 반대로 머리가 뜨거워졌잖아요. 이게 화가 나고 열이 오른다 하죠. 그게 실제로 열이 올라가고 화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머리에 열기가 가득 차면 이게 따뜻한 게 위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질 않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반신욕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독소 배출을 하게 되면 꼭 명현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현 반응, 그게 뭐냐 하면요, 어떤 붕괴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차에 찡기게 되면 발을 꺼내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발을 꺼내려 그러면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발을 꺼내기 위해서는 바위를 들어 올려야 되고, 바위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발을 꺼내지 않고 거기 계속 찡겨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발을 꺼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여기서부터 좋아지려 그러면 뭔가 그냥 바로 한꺼번에 이렇게 딱 낫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야 되는데 그걸 일시불로 이렇게 빚을 딱 갚고 난 다음에 그 업보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도 마찬가지로 이 질병을 낫게 하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과보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과보를 다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명현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습진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뒤집어진다든지 그런 명현 반응을 거쳐서 이게 낫게 되는데요. 그 명현 반응을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도 걷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들 오히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또 운동을 하게 돼도 또 안 좋은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도 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쭉 이어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 안 좋았던 습관들로 인한 그런 과보들이 다 청산되면 안 좋았던 습관들 했던 그 기간만큼 그 치유 기간도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기간이 다 되고 나면 치유 과정이 있을 거니까 그 명현 반응, 그 명현 기간 동안 내에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요. 이너 파이어라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체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 온도가 있고요. 한 가지는 내부 온도가 있는데요. 외부 온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몸 안쪽에 있는 온도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너 파이어를 올릴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반신욕이고 또 한 가지가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해보시면 몸 안쪽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진정한 체온을 올리는 건데요. 그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직접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반신욕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반신욕을 하실 때 소금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천일염을 아예 이제 20kg 한 포대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몇만원 하면 사거든요. 그거를 목욕할 때마다 반신욕 하실 때마다 그거를 한 바가지씩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거의 바닷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바닷물로 만들어 버리면 몸에 상처가 있어도 물이 들어가면 원래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런데 소금기가 있으면 따끔따끔한 것도 없고요. 훨씬 좋습니다.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데도 미네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신욕 하실 때 소금을 넣으시면 독소 배출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또 한 가지 팁이 나오던데요. 잠을 주무실 때 이제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방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실 때 양말을 2겹, 3겹, 4겹 여러 겹 신으시고, 그리고 물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탕파라고 그러는데 그 물주머니를 뜨거운 물을 넣는 거죠. 커피포트에다가 팔팔 끓는 물을 이제 거기다가 물주머니 혹은 탕파에다가 넣죠.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 뜨뜻한 물주머니를 이불에 넣어 놓는 거예요. 이불 아래쪽에 다리 쪽에다가 근처에만 두시면 됩니다. 직접 다리에 닿지 않더라도 이불 안에만 넣어주시면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는데요. 한 5분 10분만 있어 보면 양말을 2겹 3겹 신으시고 난 다음에 뜨뜻한 물주머니를 발 주변에 놔두시면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상체는 이제 뭐 속옷만 입으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하체를 뭐 내복을 입으시던 아니면 양말을 여러 겹 껴서 신으시든 하여튼 하체는 따뜻하게 그리고 상체는 시원하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불 속에 물주머니를 딱 넣어 놓으시면
한 4시간, 5시간 동안 이 물주머니가 보온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쾌적하게. 너무 더워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발이 따뜻하고 상체가 시원하면 이거 굉장히 정신력에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는 아무리 따뜻해도 나쁜 게 없고, 그리고 머리는 아무리 시원해도 나쁜 게 없다. 머리는 더워서 문제지 시원해서 문제될 게 없고, 배는 차서 문제지 따뜻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려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하신다면 독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 또 식약 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먹는 것과 음식과 약이 근본이 똑같다, 이치가 똑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거는 엉뚱한 걸 드시면서 약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예 나쁜 거를 안 먹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약이라 생각하시고 몸에 좋은 것만 드시고 몸에 나쁜 것은 안 드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조금씩 생활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먹을 때마다 이게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 먹는 것 자체가 내 몸이 되는 건데, 먹는 게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먹었던 것들, 한 몇 달 전에 먹었던 것들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 이게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게 되면 또 그게 독이 되죠. 그래서 먹는 양, 그리고 먹는 종류, 이걸 항상 가리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있는 각종 병들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염증만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질병들을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반신욕을 해보면 염증이 확 가라앉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감기 걸려서 열이 생겨도 뜨겁게 하는데, 아래쪽을 하반신을 뜨겁게 하는데 오히려 열이 내리고 몸에 있는 각종 염증들, 벌건 그런 염증, 화끈화끈한 그런 염증기가 확 줄어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엄청 잘 되고요. 그리고 몸이 따끈하고 몸이 뭔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반신욕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뭐 30분이라든지 1시간은 사실 길거든요. 할 수 있으면 반신욕을 길게 하실 수 있으면 길게 하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반신욕 하시면서 뭐 유튜브, 태블릿 PC로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던, 아니면 음악 감상을 하시던, 아니면 독서를 하시던, 아니면 그냥 혼자 사색을 하시던, 그렇게 반신욕 하시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셔서 주무시기 전에 30분이라도 반신욕을 하시고 주무시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수면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면 시간이 우리 몸을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수리하는 시간인데, 평소에 낮에 굉장히 고달픈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잠을 자면서 복구, 리커버리 메커니즘이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다음날 아침에 또 개운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수면의 시간이라든지 양 혹은 질, 이게 모자라고 부족하면 다음날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잠자기 전에 30분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반신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신욕이 안 되면 뭐 조격이라도 한번 하시면 분명히 잠자는 깊이가,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이 잠자는 습관, 반신욕하는 습관이 사소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내 몸을 구성하고 내 정신을 구성하고 내 하루 루틴을 구성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고, 반신욕 혹은 조격을 하시면 내 잠자는 게 좀 좋아지느냐,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명버섯돌이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